운동의 기본 원칙 여기 좀 알려주시죠. 네, 운동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걷기 열심히 하는 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란셋에서 주요 163개국 조사를 해봤더니 네.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꼴찌에서 6등이더라. 어? 운동을 너무 안 하더라. 그런 네. 결과도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에 안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력 운동을 굉장히 안 합니다. 그다음에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안 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는 게 미국 스포츠 의학회라든지 또는 WHO에서 권고하는 유산소 운동은 보통 땀이 좀 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숨이 좀 차야 되고 심박수가 한 100에서 120 이렇게 올라줘야 됩니다. 그런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정도, 2시간 반 정도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걷기는 앉아서 계시는 것에 대비했을 때 대사 활동이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활동은 중강도에서 고강도 유산소 활동인데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앉아 있는 것의 5배에서 9배, 고강도는 그 이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부족하시고 또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됩니다. 스트레칭을 너무 안 하시죠. 관절 가동성을 유지시켜 주셔야지 나이가 들었을 때 관절에 대한 여러 퇴행성 질환도 예방이 될 수가 있고 또 걷기나 등산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접질리거나 여러 가지 또 관절에 좀 트라우마 생기는 거 예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국인들은 정말 많이 하는 운동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안 하는 운동이 있죠. 협응 운동, 균형 운동. 이 상하이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아침에 태극권 바깥에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태극권, 요가, 필라테스, 발레 내 몸의 여러 가지 관절들을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운동들인데 이런 운동들은 낙상을 예방해주고 노쇠를 예방해주고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근데 이 운동들 안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체 활동은 많은데 주로 걷기만 하고 있고 이 걷기를 100세까지 하실 수 있어야 사실은 되는 건데 100세까지 걷기 위해서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요 4가지 운동들 다시 정리하면 중고강도의 유산소 운동, 그다음에 다면적인 근력 운동 일주일에 2번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 그다음에 이 균형과 협응과 관련된 운동들 요 4가지를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4가지를 다 관리하는 운동 포트폴리오를 늦어도 한 70대 초중반까지는 만들어 놓으셔야 되고 그 포트폴리오를 돌아가시는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해주셔야 100세까지 걸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구성하려면 누구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네. 받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료로 상담 받으실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건강운동관리사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체력 100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무료로 이런 다면적인 나의 신체의 기능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생활체육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뭐 필라테스 선생님 다양한 분들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들 그다음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께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돈이 좀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저는 영양제 사드실 돈을 좀 아껴서 이런 운동을 좀 배워보십시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운동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30억 정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히 걷지도 못하게 돼서 침상 생활을 하게 됐을 때 24시간 간병인 요양보호사 쓰시게 되면 한 달에 600만 원쯤 들어가잖아요. 그거를 내가 예금 금리만 가지고 마련을 하려고 하면 정말 30억 원어치 예금이 있어도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100세까지 내가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몸을 유지하는 게 아주 가치가 높은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맡길 때 유튜브 보고 대충 하지 않잖아요. 그게 30억짜리라고 하면 전문가를 찾아갈 텐데 마찬가지로 굉장히 잘 관리해야 하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 만나셔서 운동의 시간과 돈을 사용하시면 좋겠고 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운동에 내가 시간과 돈 쓰는 거 특히 시간 쓴 거는 그 시간보다 반드시 훨씬 더 많은 시간에 나의 건강 수명을 돌려주기 때문에 운동에 시간 쓰시는 것은 절대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30분 보통 그래서 5km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한 30분 걸리잖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면은 150분이 나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력 운동 이제 스트레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 30분 하고 유산소 운동 30분 그다음에 마지막 또 스트레칭 해서 마무리 하긴 하거든요. 너무 좋네요. 네, 괜찮습니까?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사실 근력이 많이 줄죠. 네. 그래서 계속 근력의 중요성 때문에 단백질 음료, 단백질
파우더 파우더. 꼭 같이 네. 먹으면서 운동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 나이에 따라서 이 근력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좀 줄여야 되는 건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질문 답을 하려면 먼저 제가 동화 저항이라는 현상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약간 어려운 단어인데요. 동화라는 게 작은 분자를 모아서 큰 분자를 만드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피 속에 있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근육 단백질 큰 덩어리를 만드는 능력인데 이 능력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점 떨어집니다.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성장 호르몬도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게 되고 만성 염증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근육 단백질을 만드는 효율성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실제 노인과 젊은 사람 비교해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2배 정도 단백질 먹고 2배 정도 근력 운동을 해야 젊은 사람들 1배 단백질 먹고 1배 근력 운동 한 것만큼 근생성이 돼요. 아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20, 30대에는 유산소 운동 70, 근력 운동 30 해도 되는데 60, 70대가 되면 유산소 운동 30, 근력 운동 70 정도라고 마인드셋을 가지고 운동을 해도 될까 말까 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현상들을 사실 사람에서 임상 연구, 그다음에 또 실험적으로 이렇게 카테터, 그러니까 피 검사 이렇게 실시간으로 하면서 분석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네. 결론적으로는 젊은 분들이 드시는 단백질 양의 약 1.5배에서 최대한 2배까지 드셔주셔야 근육 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노년기가 되면 적색육, 붉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도 충분히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동화 저항 개선에는 사실 인슐린도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흰쌀밥 같은 것도 많이 드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간헐적 단식하지 마시고 하루 3끼는 3끼를 다 푸짐하게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드시면서 근력 운동을 늘리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네. 그렇게까지 해도 우리나라 국민 건강 영양조사 데이터를 보면 대개는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권장되는 단백질량의 70%도 섭취를 못 하시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 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식간 또는 식후 또는 운동 전후에 뭐 단백질 파우더를 드시거나 단백질 보충 음료를 드신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뭐 음식을 더 드셔주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근육 건강을 70대 80대까지 유지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이제 걷기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근력 운동 중심으로 특히 이제 베이비 부머보다 연배 또 베이비 부머나 연배 더 많은 세대 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60대 이상 분들께는 이제 근력 운동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